예, 파리 부동산 대책에 집중 타깃을 받은 서울에서 최근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마지막 주였던 강남 4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 변동률은 0.04%였다고 하는데요. 이달 셋째 주에 이어 넷째 주에도 연속 오름세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네, 사실 파리 대책은 주택 투기를 옥죄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담았었죠. 투기 거래를 차단하는 동시에 기존 다주택자에게는 주택 처분 압박을 줬다라는 점에서 역대 정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었는데요. 과연 현재 집값 흐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규정 부동산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서울 아파트 값이 연속 상승세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세가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 뭐 상승으로 다시 일시적인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섣부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무엇보다 시장에서 볼 때는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나 거래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같이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예. 일부 저가 매물 거래 이후에 이제 좀 호가가 급등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시장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전반적으로는 아직 주택 부동산 경기가 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제 좀 하방 요인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을 다시 완벽하게 상승세로 전환됐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조금 시장 흐름을 지켜보고 또 이런 변화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조금 살펴본 다음에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호가는 올랐지만 거래량 자체는 많지 않다라는 의견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쭤보면 뭐 문의도 좀 많이 다시 나타나고 네. 거래도 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은 하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집주인들이 호가를 좀 올리면서 매물을 회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게 뒤따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적정 거래량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완전하게 다시 상승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래도 일단은 유의미한 통계가 나왔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지금 한국감정원 그 통계를 보게 되면은 지난 23일 기준으로 강남 4구 아파트값, 그러니까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강남구 모두 올랐단 말이죠.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네, 지금 2주 연속 상승률 이제 통계가 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또 거래를 하려고 지켜보시던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요즘 좀 조급해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시중에 2분기에 여러 가지 규제 압박으로 나왔던 급매물들이 좀 처분되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물 회수와 호가 상승이 나타나면서 그런 좀 투자 유망 지역, 그동안 좀 투자자들이 집중했던 지역에서는 단기적인 또 반등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최근에 좀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나 강남권의 좀 요지에 있는 좀 고급 랜드마크 주택들에 대해서 연초 거래가들을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상승률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예. 일단은 거래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가격이 떨어지면 재진입을 하겠다라고 지켜보다가 급매물이 소진되는 모습을 보고 다시 좀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에 다시 시장에 좀 진입하고 있는 심리적인 부분도 보여지고요. 예. 두 번째는 시장에서 이 종부세의 영향을 좀 꼽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종부세의 인상 방안이 결정되고 금일이 이제 세법 개정안도 나올 예정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어떻게 강도 높은 이제 변화가 있을까 지켜보시던 분들이 내용이 확정된 이후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보고 다시 진입하고 있다라는 평가 혹은 종부세 강화안이 생각보다 우려보다는 세지 않았다라는 평가 그렇죠. 때문에 그래도 좀 안전자산일 수 있는 투자 유망한 부동산. 똘똘한 한 채에 예.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분들이 다시 강남권에 몰리고 있다라는 분석이 시장에서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아직 이제 저희가 긴축을 그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시중에 뭔가 이렇게 좀 투자처를 찾고 있는 유동자금이 많고 그런 분들이 갈 수 있는 대한투자처가 마땅치 않다 보니 네. 결국은 좀 유보자금으로 들고 있던 자금들을 부동산에 다시 유입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좀 해봐야 예. 될 것 같습니다. 뭐 마땅한 투자 대안이 없다라는 것도 한 변수일 수도 있겠네요. 최근에 예. 주식시장도 사실 그러게요. 불안한 상황이다 그렇죠. 보니까 부동산을 다시 또 들여다보시는 자산가 그룹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이 강남에서는 실제로 이 가격 오름세를 보고 또 어떻게 체감하는지 저희가 공인중개사분 연결을 해서 직접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포동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대표님 저희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개포부동산 대표님, 이 최은희입니다. 집값, 네. 네, 강남 집값이
거리고 있다고 해서요. 거래가 좀 늘었는지, 거래가 늘지 않더라도 문의 전화는 좀 늘었습니까? 예, 4월 다주택자 중과 시행 이후에 5월, 6월에는 거래 절벽 상태였었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많지는 않지만 매수 문의가 조금씩 늘고는 있습니다. 일부 기사를 보게 되면은 그 저가 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되고 실제로 뭐 고가 단지는 거래까지는 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는데 실제로도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대책이 나오고 나면은 한두 달 거래가 안 되고 나서는 급매물이 속출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급매물이 별로 나오질 않았어요. 예. 그리고 하나둘 나와 있던 그 저가 매물들이 거래가 되고 나니까 매도 호가가 4월 이전으로 다시 올라가네요. 아. 네. 자,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이런 현상 왜 일어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강남 불패 이런 것들이 가장 주요한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예. 패널분도 말씀하셨지만은 네. 똘똘한 한 채를 유지하려는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강남 집값은 가지고 있으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강남에 이제 새 아파트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반포를 비롯해가지고 개포도 내년이면 이제 새 아파트 입주를 하다 보니까 새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이제 강남이 제대로 된 강남으로 이제 예전에는 이제 헌 아파트들이 가격만 높았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새 아파트들로 되면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그런 기대감이 강남 아파트 가격을 끌어내리지는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전화 연결 전체적으로 좀 들으셨거든요, 위원님. 뭐 어떻게 좀 전반적으로 보셨어요? 일단은 지금 강남권에서 뭐 일시적일 것으로 의심은 됩니다만 반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 뭐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하지만 사실 시장의 이런 심리적인 변화나 흐름을 뭐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에서 나타나고 네. 있는 변화를 일단 주시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이론적인 분석 결과로는 좀 일시적인 반등할 가능성에 좀 염두를 두고 의심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활발하게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전반적인 지금 부동산 시장의 흐름 자체가 뭐 지방의 약세도 계속되고 있고 하반기에 여러 가지 뭐 공급이나 금리 같은 하방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서 아직은 좀 불안한 장세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일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시장의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기저에 깔린 그 심리 자체는 미묘한 좀 변화가 감지는 되고 있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일단 급락하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다시 좀 투자처를 살펴보겠다라는 심리적인 흐름이 이미 조금 예상보다는 빨리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지금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대책 1년 만에 다시 시장에서 이런 좀 일시적인 반등 또 계속 주정되는 곳들 이렇게 좀 양극화된 모습 보이니까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진 않은지 아니면 정치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굉장히 지금 고심에 다시 들어가지 않은 건가라고 예.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남 집값이 오르니까 또 서울 집값이 올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이 통계를 보게 되면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좀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강남권보다는 비강남권 지역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실하게 좀 네네. 나타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예. 일단은 아무래도 이 규제가 이제 강남권의 고가 주택이나 재건축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런 규제를 피해서 비강남권 쪽의 일반 주택이나 새 아파트 쪽으로 움직인 흐름들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강남권이랑 지금 비강남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 뭐 단위 가격으로 보면 2배 이상 격차가 벌어져 갭이 있습니다. 상당하죠. 예, 그래서 예. 시장에서는 이런 것을 이제 갭 메우기 효과라고 해서 좀 예.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지역들이 거래가 되면서 강남 가격을 좀 따라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오른 지역들 몇 면을 보면 최근에 뭔가 좀 이런 유보 자금을 들고 있는 분들이 투자 관심을 가질 만한 개발 재료가 실제로 시장에 조금 노출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개발 재료를 보고 좀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기대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비강남권 아파트 시장 또 부동산 시장으로 좀 움직인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이 됩니다. 네. 사실 서울 지역 내에서 강남 외에 오른 곳이 용산구와 영등포구, 양천구 이 세 곳이었거든요.
여기는 왜 오르는 겁니까? 네, 지금 용산구랑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사실 대규모 개발 계획, 중장기 마스터 개발 플랜, 계획을 예. 얘기를 했었죠. 용산 마스터 플랜과 또 여의도 지구의 이제 재건축을 포함한 주거 지역 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통합 개발 방식으로 장기 플랜을 세우고 계속적으로 좀 지역 도심을 개발해 나가겠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단기간 급매물이 대부분 회수가 됐고요. 호가가 1, 2주세에 급등하는 양상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서울시나 또 주무부서인 국토부에서는 상당히 이런 좀 장기 개발일 뿐이지 이제 좀 무리한 투자나 이런 걸 자제하려는 분위기를 다시 좀 신호를 보내고 있긴 합니다만 시장에서는 이 좀 뭐 한 장기 개발일지라도 확실한 투자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들을 하고 좀 움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재건축에 대한 그렇죠. 장기적인 예. 이 기대 심리가 시장에 남아 있기 때문에 예. 또 이런 학원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이제 학부모 수요를 중심으로 아직은 좀 탄탄한 수요 시장을 형성하고 아무래도 있는 것 목동 같습니다. 쪽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목동 신시가지 지역을 중심으로 호가가 별로 내려가지 않고 강보합세 유지하거나 지역별로 좀 단지별로 등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어떠한 그 부동산 관련 대책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방 쪽으로는 수요가 줄고 미분양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서울은 여전히 지금 호가는 안 떨어진 상황에서 이런 주택시장 열기가 좀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좀 8월 달 앞으로도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당분간은 뭐 거래는 많이 늘어나지 못하겠지만 네. 호가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소폭 오름 내지는 강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 이런 지역별 이제 호가 상승에 어떻게 대응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 변수가 좀 남아 있고요. 네. 예. 또 일단 여름 시장이 전통적으로는 분양 시장도 비수기? 그렇고 거래도 예. 그렇고 휴가철이 겹쳐 있기 안 되지 때문에 않습니까? 다소 좀 시장이 정체되고 비수기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기 동안 뭐 급등이나 이런 큰 변동을 보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 상을 좀 지켜보시면서 강보합 장세를 유지하는 시장 흐름에 맞춰서 전략을 좀 정비하시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 파리 부동산 대책이 이제 곧 있으면 1년일 맞거든요. 그렇죠. 전체적인 총평을 위원님께서 해주신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급등하던 강남권 서울 지역의 주택시장 흐름이 조금 꺾였기 때문에 일단 그런 급등 지역의 불안을 조금 잡고 투기적인 심리나 이런 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뭐 청약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은 제도 개편을 통해서 실수요 중심으로 어쨌든 시장이 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예. 또 공공주택 공급 확대나 뭐 신혼부부나 청년층 주택 확대, 지원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소득층에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전국적인 시장의 흐름을 볼 때는 앞서도 잠깐 지적하셨지만 서울 지역이 여전히 상대적으로는 그렇죠.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서 또 지방에서는 좀 장기 침체나 부진을 네. 보이는 이런 양극화가 점점 극심해지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이나 처리가 미흡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수요자들 평가에서는 결과적으로 본인이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서울 지역 집값이 더 비싸진 것 같다라는 네. 이런 박탈감이나 집을 마련하기 더 어려워진 게 아닌가라는 이런 조바심을 이제 실수요자들은 더 갖게 됐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후에 이제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더 큰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네. 예. 사실 어찌 보면 정부 입장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책들을 다 일단은 카드를 꺼낸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 안정화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자, 그렇다면 정말로 더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네, 일단 시장에서는 뭐 재건축 연한 강화라던가 아니면 뭐 1주택자 비과세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세제에 주어지던 실수요 중심의 혜택들도 더 축소하는 여러 가지 강력 규제가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제 생각들도 좀 갖고 지켜보고 계신데요. 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추가 규제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금일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으로 종부세 강화안도 있을 것이고
것이고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나 본격화되는 대출 규제 또 DSR 같은 것들 10월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부동산 경기 또 전반적인 것이 이제 산업 경제 여건 같은 것들이 지금 그렇게 좋은 국면은 아니다 보니 좀 무리한 추가 규제를 내놓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울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좀 무리한 추가 규제보다는 지금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오히려 지방 미분양 시장이나 좀 침체된 지역 쪽에 부분적인 지원 이런 것들로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요. 위원님께서 이제 하반기에 주택 시장의 변수 뭐라고 보시는지 좀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시수요 영향 미치는 대출 규제나 금리 인상 부분이 절대적인 변수가 되겠고요. 예. 그다음으로는 아무래도 거시경제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거시경제 환경이 살아나야 부동산 시장도 결국 계속적인 이제 회복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규정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